네, 어렵고 복잡한 뉴스를 쉽고 재밌게 만나는 알고팡, 보고팡, 팡팡 뉴스. 이번 주와 다음 주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2021 제주 10대 뉴스로 진행됩니다. 조수진 기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5가지 키워드를 알려준다고 했죠. 그중에 첫 번째 키워드, 사라진 인연을 가져왔습니다. 코로나19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작년과 올 한 해 우리 일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생각해 보면 지난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죠. 그러니까 아마 우리 삶을 이렇게 바꿔놓은 게 무엇일까라고 하면 다 딱 떠오른 단어가 있으실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작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이 적용되면서 이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과 만나지 못하고 또 식당과 카페를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면서 일상이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일상을 잃어버렸다. 사라졌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네, 언제쯤 끝나나 했는데 벌써 2년이 흘렀습니다. 잠깐이긴 했지만 백신 접종률 높아지면서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전환이 됐었는데 신규 확진자가 또 연일 쏟아지면서 다시 무산됐죠. 네, 단계적 일상 회복은 말씀하셨듯이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집단 감염과 함께 변이 바이러스다, 돌파 감염이다라고 해서 확진자 발생 추이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데요. 제주 지역의 누적 확진자가 지난 22일 0시 기준 4,461명이고요. 전국과 비교하면 0.77% 수준이고 인구 10만 명 대비 발생률은 661명으로 사실 전국 평균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입니다. 하지만 작년 초반까지만 해도 하루에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던 기간이 꽤 길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제주가 코로나 청정지대라는 그 말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모두 다 옛말이 됐죠. 네, 기자님, 그런가 하면 제주만의 코로나 풍경이 있어요. 초반에는 이 관광 특수가 사라졌다가 올해는 회복이 됐죠. 네, 코로나로 해외여행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제주로 몰려들면서 관광객 수요는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까지 회복이 되는데요. 올해 들어서 지난달까지 제주공항을 이용한 사람들만 2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다만 여행 패턴은 그 이전과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으로 인해서 개별 여행이 많아진 겁니다. 이 때문에 그 전세버스는 좀 찾아보기 힘들게 됐고 이 대신에 더 많은 렌터카들이 도로 위에서 많이 눈에 띄게 됐습니다. 특급 호텔 풍기 현상도 빚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광업계에 계신 분들은 다소 숨통이 좀 트일 만도 하지만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왜냐하면 벌써 한 달 넘게 위중증 환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병상 가동률도 거의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지난 2년이란 시간 동안 의료인들은 제대로 잠도 자지 못하고 쉬지도 못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분들에게 지난 2년은 과연 어떤 의미였을까? 그분들의 값진 희생에 보답하는 일은 우리 모두가 좀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좀 막는 게 최선이겠습니다. 네, 그래도 지금까지 K방역이 버틸 수 있었던 것, 그 의료진의 역할이 큽니다. 확산세가 확 꺾여서 의료진들이 조금은 여유 있는 이 연말연시를 맞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볼게요. 도민의 선택은 반대였다. 어떤 소식이죠? 네, 올 2월에 의미 있는 여론조사가 실시가 됐었는데요. 10년 가까이 제주의 뜨거운 감자였죠. 제주 제2공항 건설을 둔 여론조사였습니다. 이 국토부와 더불어민주당의 협의에 따라서 도민들에게 찬반 의견을 묻는 절차로 진행이 된 거였는데요. 네. 이 조사에서 반대 의견이 높게 나왔습니다. 사실 제주 제2공항 얘기가 나왔던 초반에 찬성이 우세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유의미한 변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의미한 변화라고 하셨잖아요. 이 결과를 보고 제주 도민들이 우선하는 가치가 예전과는 좀 달라졌다. 이런 분석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만 해도 도로가 뚫리고 공항이 하나 더 생긴다고 하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리고 일자리도 늘어날 것 같은 기대감이 많았었잖아요. 하지만 이제 도민들은 환경 수용력에 대해 더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입니다. 관광객이 더 들어오게 되면 가뜩이나 지금 넘쳐나고 있는 하수와 쓰레기 문제 그리고 교통난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제주가 과연 버틸 수 있겠는가를 걱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제주도민 전체적으로는 제2공항 건설 반대 의견이 높긴 하지만 찬성 의견도
많이 높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일부 지역 국회의원들은 성산에 제2공항을 못 짓게 된다면 정석 비행장을 활용하는 건 어떠냐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은 환경부에서 제2공항 전략 환경 영향 평가서를 반려한 상황이고요. 국토부는 제2공항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전략 환경 영향 평가서의 반려 사항을 검토하는 네.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제주공항 국책 사업이다 보니 내년 대선 결과에 따라서 좀 영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있습니다. 각 당의 입장이 좀 어떤가요? 네, 지금 대선 후보들의 이제 입장을 좀 살펴보면요. 그 제주 제2공항 추진 여부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추진이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신중히 검토이고 정의당과 진보당은 철회 및 백지화입니다. 네. 제2공항 내년에도 핫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이제 첫 단추예요. 무슨 얘기인가요? 네, 올해 팡팡 뉴스에서 가장 많이 다뤘던 키워드이기도 한데요. 바로 4.3 관련 뉴스입니다. 우선 지난 3월에 4.3 특별법 전부 개정이 이루어지게 됐고요. 이 개정으로 4.3 당시에 불법 군사 재판으로 억울하게 유죄를 선고받았던 사람들이 법무부가 직권 재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거기다가 국가가 희생자에게 배보상하는 안을 배보상하도록 근거 조항이 마련되기도 했고요. 네. 이달 초에는 이 보상안을 구체화하는 방안이 담긴 개정안이 국회를 또 통과했습니다. 올 한 해는 희생자의 명예 회복에 큰 진전이 있었던 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난 이 시간에도 4.3 개정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었죠. 아직은 부족함이 많다는 보완 개정이라고 지적을 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 이유는 이달 초에 국회에서 개정안이 심사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잘못된 호적, 그러니까 가족관계 등록을 정정하는 것과 관련한 특례 조항이 모두 삭제됐기 때문인데요. 현행법과 충돌한다는 이유로 법원 행정처에서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족관계 등록을 정정하려면 거의 확실한 방법이 DNA 검사를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미 돌아가신 희생자의 표를 파내거나 검사 비용만 수백만 원에 이릅니다. 시신이 있는 경우는 그나마 낫습니다. 희생자가 행방불명이 됐거나 화장을 한 경우에는 그 DNA 검사조차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족관계를 증명할 길이 거의 또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가족관계 정정을 위한 특례 조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유족들의 요구였습니다. 네, 이렇게 유족들의 아쉬움이 큰 상황입니다. 내년에 용역도 있다고 하니까요. 이 4.3의 완전한 해결이 속도를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 저는 이 노래가 생각나는데요. 점점 멀어지나 봐. 무슨 소식인가요? 상당한 노래 실력을 가지고 계신데요. 저는 그 제주에 이주한 지 6년 차인데 계속 연세로 지금 집을 살고 있습니다. 그 집 계약 기간이 끝날 때마다 언젠가는 나도 내 집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꿈을 좀 가끔씩 꾸곤 하는데요. 그런데 그 꿈이 점점 멀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제주 아파트 값이 연일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아파트 가격이 20% 가까이 상승했는데요. 그 작년 아파트값 상승률이 마이너스였던 것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폭등한 겁니다. 전국에서 인천 다음으로 지금 높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그 부동산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비규제 지역인 제주도에 그 투자 자금이 몰리면서 집값이 올랐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의 꿈은 글자 그대로 그냥 꿈이라는 뼈아픈 우스갯소리를 종종 듣는데요. 이 서민들의 한숨만 깊어지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키워드 볼게요. 구멍 뚫린 신변 보호네요. 네, 올여름 안타까운 사망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40대 남성이 동거인의 중학생 아들을 주택에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전국적으로도 매우 좀 충격을 줬었던 뉴스였죠. 네. 죽은 아이의 어머니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경찰에 해당 남성으로부터 신변 보호 요청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막을 수 없어서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었는데요. 당시 경찰은 남성에게 접근 금지와 연락 금지 조치 등을 취하고 신변보호 조치도 취했는데요. 하지만 현관문 앞에 폐쇄회로 TV를 달아놓고 또 주변 순찰을 추가로 다니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나마 폐쇄회로 TV는 녹화만 되고 경찰 측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은 또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바로 경찰에게 연락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 이게 여분이 있었는데도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이 또 논란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 경찰은 스마트워치 재고가 부족해서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이후에도 다른 지역에서 신변보호 대상자가 범죄 피해가 되는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신변보호 조치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여전히 높습니다.
네, 이상으로 5개의 키워드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올 한 해 정리하는 제주 10대 뉴스. 나머지 5개 키워드는 또 다음 주에 듣기로 하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